네, 어제 하루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456명이 발생했습니다. 사흘 연속 400명대를 기록하고 있는 거죠. 특히 사업장을 중심으로 해서 집단 감염이 계속되면서 지자체들이 외국인 근로자들의 선제 검사를 독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한편 방역당국은 코로나19 백신 물량 중 2차 접종분을 1차 접종에 활용하기로 했는데요. 관련 내용들 천은미 이대 묵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 김민아 평론가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지금 전해드린 내용 중에 이제 오늘 결정이 났습니다. 65세 이상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허가가 된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안전성 때문에 그랬는지 정부의 고민이 꽤 길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평가하세요? 65세 미만에서는 이제 요양병원, 요양시설 중심으로 접종을 했었고요. 네. 근데 거기 입소자 종사자들 접종은 주로 65세 미만으로 상당히 지금 진행이 됐지만 사실은 가장 코로나의 취약계층이 65세 이상의 기저질환자들이거든요. 예. 네, 그분들에 대한 접종이 아스트라제네카가 임상 연구에서 고령자에 대한 연구가 통계적 유의성이 좀 작았기 때문에 연기가 됐다가 영국에서 이제 리얼 데이터죠. 현 실제 상황에서 고령층들을 접종을 했더니 그러니까 중증으로 가는 걸 많이 막았습니다. 특히 네. 입원율을 80대에는 80% 가까이 막았기 때문에 그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유럽에서도 일부 국가에서 승인 보류를 이제 풀었고요. 예. 국내에서도 요양시설에 대신 65세 이상의 분들에 대해서 접종을 할 거고 또 65세 이상의 대부분 이제 우리 일반인들에게도 접종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아스트라제네카는 65세 이상 오늘이 허가가 됐고 오늘부터요. 다른 화이자나 그런 거는 65세 이상 접종은 가능했던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다른 그 화이자나 모더나 지금까지 미국에서 FDA 승인이 된 그러한 백신에 대해서는 원래 네. 65세 이상 접종이 다 가능합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에 아스트라제네카까지 허가가 됐으니까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모든 백신은 65세 그 연령에 상관없이는 맞을 수가 있는 거네요. 네. 위로는요. 18세 미만이고요. 예. 화이자만 18세 이상이고 파이자만 16세 이상입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예. 그런데 이렇게 65세 이상의 고령층 접종이 허용이 된 상황에서 만 75세 이상부터 우선 접종을 할 예정이다라는 내용이 있어서 이 내용도 한번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예방접종 전문의가 이 65세 이상 노인의 우선 이 접종을 이제 그 결론을 내린 상황이지만 네. 하지만 백신의 물량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65세 이상 고령층, 즉 백신 접종 대상이 되는 인구가 850만 명 이상이 이제 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지금 들어와 있는 백신 물량은 아무래도 부족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3월 중에 뭐 지금 뭐 아스트라제네카 뭐 30만 이상, 30만 명분 이상, 그리고 4월이 돼야 이제 70만 명분 이상 뭐 들어오고 5월 말이 돼야 이제 이 아스트라제네카 2차분 이제 350만 명이 이제 도입이 된다 이렇게 쭉 파악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따지면 사실은 일정 기간 이상은 이제 부족한 백신을 가지고 제한적인 어떤 접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제한된 이제 백신을 그럼 어떤 기준에 따라서 좀 접종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역시 좀 더 연령이 높은, 좀 더 위험도가 높은 이제 고령층에게 좀 집중해서 일단 접종을 시작한다. 이런 차원에서 75세 이상의 연령대에 일단 접종을 시작되는 것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이게 꼭 코로나19뿐만이 아니라 이전에 독감 백신의 경우에도 이렇게 접종을 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예. 이 연령을 조정해서 하는 이 접종 자체에 대한 혼란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큰 우려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그러면 이제 허가가 됐으니까 당장 그럼 지금 시행해도 되는 거잖아요. 근데 네, 맞습니다. 순서가 있을 텐데 언제부터 그러면 실제적으로 65세 이상 접종이 이루어질까요? 지금 허가가 났기 때문에 만일에 그 동의를 하시면 접종이 가능하고요. 근데 일반인의 접종은 아직은 조금 더 연기가 될 것 같고 우선 예. 요양병원에 계신 분들이 65세 이상에서 접종을 아마 시행을 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조금 약간 저는 개인적으로 걱정이 좀 됩니다. 지금 65세 미만에서도 요양병원에서 접종한 분 중에 조금 일부에서 사망이 있었기 때문에 네네. 65세 이상은 사실은 기저질환이 더 심각하고요. 예. 합병증으로 오랫동안 투병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백신 접종을 하기 전에 좀 철저하게 검사라든지 그러니까 염증이라든지 혈전이라든지 이 코로나19의 합병증으로 많이 문제가 될 수 있는 예. 그런 기본 검사를 하고 접종을 하게 되면 좀 더 나중에 우리가 접종 후에도 문제 발생 소지가 적을 수 있고 또 인과관계 설명에도 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상황에서 일단은 백신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는 전혀
없다 이런 거죠. 네, 연관성 없다는 지금까지 거죠. 발표가 인과관계가 없다고 나왔지만 예. 만일에 또 앞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한다면은 그 접종을 받는 국민 입장에서는 불안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 조금 더 체계적으로 어떤 그런 지침을 마련해놓고 접종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백신 얘기는 조금 이따가 다시 시작하기로 하고요. 이제 어제 발표된 확진자가 465명이었습니다. 제가 아까 456명이라고 한 것 같은데 정정하면 465명이 어제 확진이 됐고요. 그러면 계속해서 최근에 며칠 사이 계속 400명대가 또 됐어요. 300명대 있던 적도 있었는데 지금 추세는 어떻게 봐야 되죠? 지난주와 비교하면 조금씩 확산되는 추세고요. 예. 확산 양상이 지금 사업장 중심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사업장이 지방에 주로 많은데 네. 거기에 예. 대규모로 외국인 근로자나 국내 근로자들이 같이 기숙 생활을 하는 경우에 집단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고 예. 발생하는 사업장들이 환경 자체가 굉장히 밀집이 돼 있고 하루 종일 고된 일을 하시기 때문에 마스크 착용을 하더라도 느슨하게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밀폐된 공간에서 혹시라도 감염 때문에 바이러스가 나오게 되면 그 공간에서 장시간 머물기 때문에 감염의 확산이 높고 네. 또 휴식 시간에도 아무래도 좀 그 공간 자체가 너무 협소하고 환기가 안 되는 곳에서 마스크를 벗고 식사를 한다든지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저는 감염이 많이 됐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가족 간 감염에 의해서도 지금 지역 사회로 퍼지고 있는 또 사례들이 나오고 있고 네. 예. 또 대형 병원에서도 지속적으로 감염 사례가 나오는 것이 마스크 착용이 좀 수월하거나 선제 검사가 조금 미비한 경우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예. 전반적으로 집단 감염이 저는 확산하는 상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교수님께서 큰 틀에서 짚어주셨는데요. 평론가님, 최근에 그러면 우리가 좀 유심히 봐야 할 집단 감염들은 어떤 게 있죠, 요새?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제 아무래도 외국인 근로자들이 이제 일하고 있는 그런 이제 지방의 어떤 사업장이라든가 그리고 산단이라든가 이런 데서 이제 외국인 근로자들이 이제 방역 수칙을 지키지 못하는 상황들이 이어지고 있고 또 예. 말씀하셨듯이 이분들이 공동 생활을 하고 굉장히 산밀 조건이 갖춰져 있는 그러한 사업장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들에 일어난 이제 집단 감염 사례가 굉장히 중요하게 보이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뭐 일부 의료기관의 사례도 있고 한데 결국은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밀접하게 좀 접촉할 수 있는 이런 공간에서의 집단 감염 사례들이 계속해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예를 네. 들면 뭐 울산에서 사우나에서 뭐 이렇게 네. 좀 집단 감염이 일어나는 사례라든지 예. 뭐 그리고 특히 가족 모임이나 지인 모임에서 또 발생하는 사례들도 전국적으로 좀 이렇게 산발적으로 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결국 가족 모임이나 지인 모임에서 감염된 이후에 다시 이제 지역 사회나 또는 이제 사업장으로 다시 이제 좀 교차 감염되는 이런 양상을 지금 보이고 있어서 예. 상당히 좀 우려가 되고요. 결국은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에서 역시 방역 수칙을 잘 지켜서 이러한 일상에서 이제 감염 고리를 끊는 것이 중요할 것 같은데 지금 아무래도 좀 날씨가 많이 풀리고 뭐 이런 여파가 있어서 좀 주말에 이동량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뭐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좀 이제 해이해질 수 있는 시기인데다가 그리고 변이 바이러스의 이제 지역사회 감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좀 가시화되는 상황을 좀 우려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 또 이제 전문가분들은 변이 바이러스가 이제 지역사회 감염이 일어나는 것은 시간 문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를 종합해 보면은 결국 백신 접종을 통해서 집단 감염을 이제 좀 형성할 때까지 최대한 버티는 것이 지금은 필요한 상황인데 이 버티는 것이 달성될 때까지는 여전히 이제 좀 안심할 수가 없는 이 상황이다라는 걸 최근에 여러 가지 사례가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오늘 질문들을 1부터 10까지 다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요약해서, 예. 모든 게 중요하기 때문에 모든 중요한 말씀을 제가 했습니다. 네네. 예, 예. 고맙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다음 주부터 적용할 거리두기 단계에 대한 부분이 내일 발표가 될 텐데요. 네. 교수께서 보시기에 어느 정도 수준이 좀 적절하다고 보시는지요? 지금 확산세가 줄지를 않고 네. 있기 때문에 이 단계가 유지가 될 것 같습니다. 거리두기 단계도 유지가 되고 5인 모임 집합 금지도 아직까지는 유지를 한 경우 그리고 아마 이번 달 말 정도에 확진자 상태라든지 이러한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그러니까 분석을 해서 예. 다시 거리두기 단계를 정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전문가가 다 돼가지고요. 2주 연장 되겠는데 이런 생각이 있을 것 같아요. 예, 분위기 보면. 맞습니다. 예. 네. 그런가 하면 거리두기 체계 자체에 대한 개편안도 다음 주에 최종적으로 확정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에 등교 수업에 대한 부분도 포함이 된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거리두기 체계 자체를 이제 좀 개편을 하는데 여기에 말씀하신 대로 등교 수업을 확대하는 내용도 같이 논의를 한다는 게 정부와 그리고 방역 당국의 이제 얘기인데요.
이게 이 시도교육청하고 교육부하고 질병청이 계속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데 결국 이제 어떻게 완화하면 어떻게 이제 좀 각 학교마다 방역 수칙을 이제 좀 정하고 또 어느 연령대, 어느 학년에 대해서 이제 좀 확대하고 뭐 이런 것들을 기준을 좀 정해야 되기 때문에 예. 어느 정도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아마 조만간 이제 좀 결론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예. 특히 이제 학교 현장과 관련돼서는 몇 가지 이제 좀 우려가 되는 지점들이 여전히 있죠. 이제 학부모님들의 입장에서는 지금처럼 이제 좀 지역 사회에 여전히 감염원이 있는 상황이고 예. 확진자 수가 400명 이상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혹시라도 등교를 이제 전면적으로 하게 될 경우에 여러 가지 이제 우려되는 점이 있을 수밖에 없겠는데요. 예. 지금 이제 등교 확대를 고려할 수밖에 없는 것은 등교를 지금 확대하지 않는 상황에서 또 우려할 수 있는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 첫째로는 이제 아무래도 맞벌이 가정이나 이런 곳에서는 이제 아이를 좀 이렇게 좀 돌봄을 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부담이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거든요. 예. 이건 코로나19가 처음에 이제 좀 확산될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는 부담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좀 줄여줘야 된다라는 어떤 판단이 지금 있을 수밖에 없고요. 예. 두 번째는 이제 학력 격차에 대한 우려인데 사실 학력 격차가 실제로 얼마나 되는가에 대해서는 그동안 좀 설왕설래가 있었지만 최근에 이제 어느 정도 좀 연구가 이제 진행된 것으로 좀 보이는데 일단 전체 이제 학생 수 대비해서 사교육비를 좀 이렇게 통계를 낸 걸 보니까 사교육 총량 자체는 줄어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사교육도 코로나19 영향을 받아서 좀 줄어들었기 때문에 예. 그런데 일부 학년들, 고교 2학년이나 뭐 이렇게 3학년 같은 고학년들의 경우에는 사교육비 자체가 또 늘어난 부분들이 네. 있거든요. 예. 이게 사교육비가 늘어난 상황은 결국 입시를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이제 이런 교육을 미룰 수가 없기 때문에 사교육이라도 이렇게 좀 강화를 해서 이제 메꾸려고 한 이런 부분들인 건데 예. 이게 꼭 이렇게 고학년층뿐만이 아니라 아래 학년들에게도 영향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등교가 더 필요하고요. 그리고 우려가 되는 것은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학교라는 집단 감염의 온상이 되고 뭐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에 대한 우려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은 학교라는 공간이 어느 정도 그래도 방역 수칙을 적용하고 그것을 통제하기에는 용이한 공간입니다. 한번 이제 어떤 집단 감염이 일어나면 예. 그것이 걷잡을 수 없이 퍼질 수 있다는 염려는 있지만 이 어떤 수칙을 적용하기에는 용이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방역 수칙을 정확히 정하고 그것을 좀 강하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현장에서 이제 적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것들을 명확히 해주면 예. 그런 우려들은 좀 없앨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이제 여러 가지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 같은 등교 확대와 관련해서는 교사 그리고 교직원에게 백신을 우선적으로 좀 접종하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필요성 면에서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최근에 학생들이나 교사들이 감염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일 등교를 하는 어린이집이나 뭐 초등학교 1, 2학년, 고3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접촉을 많이 할 수밖에 없고 예. 지금 지역사회 감염이 조금씩 확산 상태지 않습니까? 그러한 경우로 봐서는 분명히 조금 접종의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교사들은 3분기이기 때문에 3분기는 여름방학이 들어가는 시기예요. 그렇기 예. 때문에 지금 저는 한 4월, 5월 정도부터는 교사 중에서 매일 등교를 시행하는 교사들에 한해서라도 예. 좀 접종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진짜 3분기면 여름방학이고 그러면 지금 시스템으로는 순서대로는 그 선생님들은 그럼 2학기 때 적용이 되는 거네요. 학생들과 그렇죠. 모임이 2학기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현적으로, 현실적으로는 사실 조금 유용성이 떨어질 수가 있죠. 3분기에 그렇군요. 맞는 것은. 예. 네. 조금 전에 두 분께서 위험한 집단 중에 이제 외국인 분들이 밀집해서 있는 그 사업장 그리고 기숙사 언급해 주셨는데 지금 외국인들 그 근로자들이 많이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감염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행정명령가 그 내려지고 있는데 그 대책이 지금 잘 그 실행이 되고 있는 겁니까? 일단 이제 선제적으로 검사를 받으라라는 취지의 이제 행정명령을 경기도의 경우 그리고 전남 경부의 경우에 이렇게 좀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 이런 사업장들이 산재에 있는 이제 지자체에서는 이제 실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진단 검사가 진행될 경우에 이제 여러 가지 우려들이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들의 경우에는 일부 이제 불법 체류나 이런 좀 신분상의 문제가 있는 경우들이 있어서 네. 이게 좀 진단 검사를 이제 받는 과정에 신분이 드러나거나 하면 이렇게 좀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는데 이런 우려에 대해서도 이 진단 검사에 응하게 되면은 이런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러한 뭐 추방이라든지 이런 절차는 뭐 진행하지 않겠다라는 게 지금 당국의 입장이고요. 예.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제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이제 불안감이 있고 대책이 충분히 이제 좀 효력을 가질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제 의문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왜냐하면 이것이 진단 검사를 선제적으로 시행하고 이제 확진자를 이제 좀 잡아내는 것도 지금은 중요하지만. 네.
이 일상에 노동하는 그 과정 자체가 지금 상당히 좀 방역 수칙이 지켜지기 어려운 과정이 아닌가 이렇게 예.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뭐 어제도 방역 당국이 이것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작업 환경 자체가 이렇게 뭐 마스크를 쓴다든지 뭐 이렇게 좀 방역 수칙을 지켜서 이제 진행하기가 어려운 조건이고 예. 굉장히 이제 밀폐된 공간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대표적으로 이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데가 육가공 업체 이런 데인데 육가공 업체라고 한다면은 내부 온도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유지가 돼야 되기 때문에 환기나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잘 안 되는 그러한 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네. 예. 그리고 이분들이 외국인 노동자다 보니까 아무래도 노동하는 환경에 있어서의 전반적인 열악함이 있어서 예를 들면 체온 체크라든지 이런 것들이 뭐 제대로 안 되는 부분들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확인하고 또는 뭐 일부 이제 뭐 너무 심각한 경우에는 그것을 적발해서 뭐 단속하고 뭐 이런 것도 필요한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고요. 예. 그리고 이제 외국인 노동자들이 이제 숙소나 이런 데 있어서도 숙소에서 이제 방역 수칙을 뭐 철저하게 지키면 그래도 어느 정도 감염 우려가 적겠지만 기본적으로 있는 환경 자체가 또 그렇게 될 수가 없는 환경인 경우가 많고 또 숙소가 상당히 열악한 경우도 많아서 예. 여러모로 여기서는 집단 감염이 계속해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 누적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조건 자체를 어떻게 개선해 줄 것이냐에 대한 어떤 논의라든가 여기에 대한 조치 이런 것들이 뒤이어서 좀 진행이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 부분에서는 좀 수월하게 대책이 나오지 않고 있고 예.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있는 그런 한계가 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또 짚어보고 싶은 사례가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에서 시작된 집단 감염인데 예. 보니까 인구가 8,700명인데 이틀 만에 확진자가 38명이나 발생했다고 합니다. 어떤 상황인 겁니까? 지금 이 말씀하신 대로 인구가 8,700명이라고 하면 그렇게 뭐 큰 지자체는 아닌 거죠. 굉장히 작은 마을인 것이고 이런 작은 마을들의 경우에는 사실은 우리는 수도권에서의 어떤 집단 감염이나 그리고 또 확진자 숫자의 증가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지만 좀 지방의 이제 소규모의 도시들에 있어서는 사실 이러한 좀 민감도랄까요?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떨어지는 측면이 있죠. 아무래도 그런 곳에서는 좀 감염 사례가 많이 이제 일어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예. 다소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좀 맹점이 있는 것인데 지금 방역 당국이 파악하기로는 결국 서울의 강동구에서 있었던 확진 사례가 평창에까지 이어져서 지금 이 진부면에서 이제 감염이 일어났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예. 이 강동구에서 이제 확진되신 분은 이 평창에 이제 좀 가족 모임에 갔다가 한 네. 5일간 여기서 이제 좀 체류를 하는 과정에서 지역사회와 접촉이 있었고 이 지역사회에서 또 여기서부터 이제 감염되신 분들이 또 한 일주일 정도는 증상이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일상생활을 그냥 했다는 것이거든요. 예. 예. 근데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이제 좀 시골의 경우에는 일상생활에서 그렇게 우리 수도권처럼 이렇게 방역 수칙에 대한 어떤 민감성이 좀 높여져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예. 일상생활을 그대로 한 상황에서 그게 이제 다시 또 집단 감염으로 이어진 그런 사례로 지금 보입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좀 아무래도 방역에 대한 어떤 민감도가 떨어지는 이러한 이제 지역의 경우에도 확실하게 이제 방역 수칙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외부 유입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지킬 수 있도록 하는 이러한 여러 가지 조치들이 필요한데 예. 이런 부분들이 또 미흡한 어떤 것들이 계속해서 또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집단 감염까지 갔는가라고 보면 결국에는 가족 간 감염이 지역 사회로까지 번진 경우잖아요. 뭐 앞서 여러 번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사실은 가족 간 감염 같은 경우는 뭐 누구에게나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가족 간 감염은 밀접하기 때문에 한 가족이 감염이 되면 거의 대부분이 감염이 되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처음에 감염된 분이 조금이라도 증상이 있는 경우, 특히 젊은 층은 목이 조금 아프다든지 아니면 뭐 냄새를 좀 못 맡는다든지 이런 정도 증상밖에 안 오게 돼요. 예. 그러다 보면 그걸 방심하면서 가족이 전염을 시켜서 전체 가족이 감염이 되고 지금 같은 사례도 무증상 감염도 많거든요. 젊은 분들은. 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을 만나러 갈 때는 사실 미국 같은 경우는 검사를 하고 가라고 권하고 있어요. 저도 그래서 내려가기 전에 PCR 검사를 받든지 아니면 자가 검사를 정부에서 허가를 해줘서 본인이 검사를 하고 가면 그래도 많은 경우에 미리 예방을 할 수가 있는데 본인이 증상이 없으니까 가셨겠죠. 그러면 부모님 만나면 당연히 마스크 벗고 얘기하고 식사하고 그 과정에 본인은 모르고 감염시켜 놓고 전체 마을이 지금 같은 문제가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 항상 초기에 조금이라도 증상이 있으면 검사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부모님 뵈러 가나 어떤 단체 모임을 갈 때는 한번 검사를 하는 것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역의 부모님 뵈러 갈 때 본인 코로나 검사해라는 정말 누차 강조해 주신 말씀인데요. 네, 그죠? 그게 맞습니다. 많이는 지켜지지 않는 것 같아요. 예. 자, 그리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2차분이 이제 또다시 들어오게 되는데 이것도 전에 교수님 한번 언급해 주신 것 같아요.
한 명이 1회, 2회분을 다 맞아야지 완성이지만 1회분만 다른 사람의 2회분을 1회분으로 많이 사람을 늘려보자. 이게 지금 추진이 되고 있나 보죠? 네, 그렇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는 정부에서는 뭐 8주라고 하지 원래는 원문이나 권고사항은 12주기 때문에 2회차 접종군요. 그렇죠. 예. 3개월 간격이 있습니다. 그러면 3개월 동안 한 명에 두 번 맞을 용량을 놔두지 말고 네. 두 번째 맞을 용량을 이르게 두 배의 사람에게 접종을 하게 되면 그동안 3개월 사이에 충분히 이제 아스트라제네카는 수급이 된다고 정부에서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러한 방침으로 지금 집단 면역 형성에 조금 빨리 이르게 하고자 하는 방법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백신 물량 들어온 거는 한 명분에 2개가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예. 그 3개월 동안 두 번째 걸 기다리게 하지 말고 네. 미리 다른 사람에게 주자. 네, 수급이 되니까 예. 두 번째도 맞을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파이자 같은 경우는 3주 간격이기 때문에 예. 사실은 수급이 안 되면 어려움이 있지만 네. 아스트라제네카는 연구에 의하면 3개월 간격으로 맞는 경우에 82%까지 이게 예방률이 나오기 때문에 예. 기존에는 전체 67%였지만 1회 접종 후에 한 3개월까지는 76%가 유지가 된다고 하고요. 예. 3개월에 접종을 하는 경우가 82%고 8주에 접종을 하면 60%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네. 8주에 접종하면 안 되고 원칙적으로 3개월에 접종하라고 권고가 되어 있어요. 논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정부도 그 점에 따라 3개월이면 상당히 기간이 있으니까 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스트라제네카는 3개월 정도고요. 2회차 접종 기간이요. 네. 화이자는 좀 다르잖아요. 3주입니다. 예, 그러면 그 물량을 당겨서 맞을 수 있는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인 건가요? 그렇습니다. 화이자는 물량이 지금 없기 때문에 네. 당겨서 맞기가 어렵죠. 그것도 더군다나 있군요. 5만 8천 명 분밖에 없고 그분들이 네. 3주 이내 수급이 안 되면 맞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예. 화이자는 아직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지금 이게 백신이 수급되는 것도 문제지만 버려야 되는 백신이 계속 생기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상황인가요? 뭐 일부 사례에 보면은 백신을 보관하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이 백신을 이제 냉장고나 이런 데 지금 보관해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네. 일정 온도를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 냉장고가 예를 들면 뭐 고장이 난다든지 네. 또는 다른 이제 뭐 좀 관리상의 어떤 부주의로 냉장고가 이제 가동이 중단된다든지 예. 또는 이제 다른 외적인 요인에 의해서 어떤 좀 냉장고에 문제가 생긴다든지 이런 사례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서 이런 사례들의 이제 이 상당수가 이제 백신을 폐기하는 이런 사고로 이어지고 있어서 예. 정세균 국무총리가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지금 한 방울이 간절한 그러한 상황인데 네. 예. 이런 문제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라면서 유감을 표하기도 한 이런 상황입니다. 예.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이런 생각들도 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백신이 이렇게 폐기가 되고 예. 낭비가 된 거에 대해서는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예. 예를 들어 누군가 이제 일부러 냉장고를 뭐 고장 냈다든가 뭐 아니면 백신에 대한 어떤 다른 뭐 원래 정해져 있지 않은 다른 어떤 조작을 해가지고 그것이 이상이 생겼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는 이제 책임을 물어야겠죠. 그런데 네. 지금까지 파악된 사례 중에는 이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일부 부주의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이제 냉장고기 때문에 어딘가에 그 냉장고에 전원을 이제 꽂아야 되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이제 꽂는데 이제 일반적인 이제 좀 콘센트에 꽂는 게 아니라 멀티탭이나 예. 이런 것에 이제 꽂았는데 이 멀티탭에서 뭐 문제가 생겨서 뭐 예를 들면 냉장고가 고장 났다든지 뭐 이런 사례들이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럼 이것은 뭐 멀티탭에 고장이 있을 거라는 걸 뭐 예상할 수는 없는 그렇죠. 것이었으니까. 예, 예. 그리고 뭐 멀티탭 뭐 제조사에게 뭐 책임을 물을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사례들이 대다수여서 지금 뭐 이 책임을 묻거나 이런 것에는 이좀 부적절한 측면들이 있다고 좀 보여지고요. 예. 최대한 지금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뭐 이런 돌발적인 상황들이 계속해서 있는 거죠. 이 역으로 생각해 보면 예. 그 돌발적인 상황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사전에 어떤 점검을 해야 되는가 이것들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계속해서 강화시켜서 이 백신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어떤 프로세스를 좀 업그레이드하는 그런 것들이 지금은 좀 필요해 보입니다. 교수님, 그 아스트라제네카 예전에 출하가 되면서 이제 보관하는 것까지 다 보여드리는 화면을 보니까 2도에서 8도에 보관하면 된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스트라제네카를 넣는 곳을 보니까 일반 냉장고하고 똑같은데 일반 냉장고인 게 맞죠? 네, 일반 냉장고에 대부분 백신을 많이 보관을 했었는데요. 일반 냉장고가 다 기능이 떨어져 있다든지 네. 온도 기능이 잘 측정이 안 된다든지 지금 말해서 콘센트 문제 이런 네. 것들이 사실은 그동안은 좀 방치가 많이 됐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백신 자체에 문제가 있었는데 예. 앞으로는 백신 전용 냉장고는 의료기관에 좀 꼭
구비가 되어야 된다. 전용 냉장고라는 게 새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 하나를 사서 그걸 전용으로 쓴다는 전용으로 거예요? 쓰는 거죠. 아. 전용으로 어떤 경우는 거기다 다른 물건들을 같이 넣어서 막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보면 어. 자주 열게 되고 예. 기능도 떨어지니까 예. 앞으로 의료기관은 만일에 정부가 조금 지원을 해줄 수 더 좋겠고요. 네네. 그렇지 않더라도 그 정도 하나 정도는 구비해 놓는 것이 필요할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이번에 백신 폐기해야 되는 사례를 아까 평론가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말 누가 이 코드에 꼈는데 이 콘센트가 망가질 줄 알았겠습니까? 맞습니다. 특이해요, 예. 네. 접종과 관련해서는 이 내용도 한번 짚어보고 싶은데요. 최근에 국민청원 게시판에 이런 글이 올라왔다고 합니다. 한 20대가 접종을 맞고 난 뒤에 척수염 증상이 나타났다. 가족이 올린 글인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이분의 경우에는 이제 의료기관 종사자인 거죠. 20대인데 이제 백신 접종이 됐으니까 의료기관 종사자하고 그 전에 이제 건강 체크나 이런 거 뭐 혈액 검사나 이런 걸 통해서 확인을 했는데 큰 어떤 기저질환이라든가 이런 게 없는 상황이었는데 백신을 맞고 나니까 여러 가지로 이상 증세가 생기고 뭐 고열, 구토 이런 것들이 생겨서 좀 병원에 이렇게 가서 진단을 받았더니 척수염인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진단을 내렸다는 겁니다. 예. 그런데 다만 이것이 이제 백신 접종과의 연관성이 있는 것이냐에 대해서는 일차적으로 병원에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이제 확인을 하면서 아마도 이전에 이 척수염으로 이어질 수 있는 어떤 자가 면역 관련한 질환이 있었을 것인데 그것을 지금까지 좀 모르고 있다가 이번에 그것이 나타난 것이 아니냐 좀 이렇게 좀 진단을 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방역 당국에 이제 문의를 하고 이것에 대한 어떤 피해 보상이나 이런 것들을 문의를 했는데 이제 방역 당국에서도 일선 병원에서 이제 그렇게 판단을 했다면 예. 이것에 대해서는 뭐 더 이상 도와줄 것이 없는 것 같다 이렇게 답변을 해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부당하다. 결국은 백신 접종을 맞고선 일어난 일인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뭐 이런 내용으로 이제 국민청원이 이제 올린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도 이제 백신을 맞고 이상 반응이 있을 경우에는 방역 당국에 이제 신고를 하게 돼 있고 방역 당국이 신고를 받아서 이제 백신 인과성에 대한 평가를 하고 이 인과성이 이제 확인이 될 경우에는 기준에 따라서 이제 피해 보상을 하게 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절차에 이제 좀 이런 절차대로 진행하면 된다라는 게 이제 방역 당국의 입장인데 예. 다만 아무래도 백신 접종을 받은 후에 생기는 여러 가지 이상 반응이라든가 그리고 그 이후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좀 불안감이 있을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 개별 사례별로 좀 더 정확하고 상세한 어떤 그러한 뭐 경우들을 있을 수 있는 경우들을 방역 당국이 좀 설명하는 이런 것들이 더 강화돼야 되지 않는가 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예. 관련 상황에 대해서 지금 평론가께서 쭉 정리를 해주셨는데 교수께서 보시기에는 이번 상황 좀 어떻게 판단을 하십니까? 백신은 뭐 효능성도 중요하지만 사실 개인이 그 백신을 맞았을 때 장기 후유증이나 정말 피치 못할 일이 발생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는 편이고요. 네. 예. 외부의 물질을 몸에 침투를 하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안정성이 보장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이 아스트라제네카가 임상 연구 중에 척수염이란 부작용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그때 임상이 중단이 된 적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리고 미국 FDA에서도 그 고령층에 대한 연구 부족뿐 아니라 이 척수염에 대한 부작용 때문에 사실 지금 승인이 조금 보류가 돼서 더 추가 자료를 이제 제출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렇다면은 지금 이 20대 젊은 의료기관에 계신 분이 접종 후 그 다음 날부터 저녁부터 증상이 생겼고 그 다음 날 중환자실에 입원을 하셨습니다. 개인 입장에서는 분명히 이거에 대한 인과관계가 설명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예. 일반 국민 입장에서는 내가 접종을 했을 때 이런 문제가 없다는 게 증명이 돼야지 안심하고 접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저는 조금 속도를 높이는 것보다 조금 더 안정성에 대해서 이런 사례가 발생을 했을 때는 좀 철저하게 검증을 하고 결과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주는 게 꼭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교수님, 척수염이 뭐예요? 말 그대로 척수에 염증이 생긴 거죠. 네. 그러니까 외부의 어떤 바이러스 감염이나 외부 물질에 의해서 어떤 인체에서 뭐 자가 면역 질환이 생긴 걸 수도 있고 예. 감염이 된 걸 수도 있죠. 그래서 그러다 보면 일부에서는 이게 영구적으로 좀 문제가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백신 접종 후에 오는 경우에는 좀 더 철저하게 검증이 필요하다고 그럼 생각합니다. 그 청원 올리신 분은 척수염은 원래 그렇게 중환으로 발전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전신 나중에 이제 후유증이 오실 수 있기 때문에 예. 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백신을 맞고 나서 열이 난다든가 뭐 몸살기가 있다든가 맞은 부분이 아프다 근육통이 있다 이런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왜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면역 반응이죠. 몸에 이제 백신을 맞으면 항체를 형성을 하는 과정에서 네. 이제 발열이 나실 수가 있습니다. 발열이나 근육통이나 두통 같은 또 나른한 증상, 졸린 증상 이런 증상들이 하루 정도 가볍게 지나가는 경우는 백신 접종 후에 흔히 올 수 있는 부작용이라고 보긴 그렇고요. 면역 형성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예. 그 연령대마다 백신 맞고 나오는 그 증상들이 좀 다른가요? 왜냐하면 저번에 어떤 분께서는 젊은 층들은 백신 맞았을 때 그런 반응이 더 많이 오는 것 같고 네. 본인은 나이가 좀 들어서 그런지 그런 별로 이상하지 않던데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특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이 아데노바이러스가 전달체로 들어오기 때문에 예. 그 반응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대에서 40대까지는 이 고열이 뭐 38도, 39도가 하루 이틀 정도 되고 근육통도 상당히 심한 거. 그래서 잠을 못 잔다는 분들 저도 병원에서 봤습니다. 아. 그 정도로 네. 심한데 50대 이후 분들은 약간 미열 정도의 약간 근육통, 졸린 증상 이 정도라서 예. 그러니까 첫 번째는 면역 반응이 연령이 높으면 떨어져서 나타나실 수 있고요. 예. 두 번째는 아데노바이러스라는 바이러스가 연령이 높아지면 노출 경력이 분명히 많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교차 반응에 의해서 적게 나타날 수도 있고 아마 두 가지 요인이 있지 않나 생각하고요. 예. 지금 젊은 층들이 이제 이 백신 접종 전에 걱정이 돼서 혹시라도 진통 해열제를 복용하는데 백신 접종 전에는 말씀드렸지만 복용을 하지 않는 것이 효과도 불분명하고 예방 효과도 없습니다. 하지만 접종 후에 38도 이상의 발열이나 근육통이 있을 때는 네. 타이레놀 계통의 이런 진통 해열제를 복용을 하시게 되면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타이레놀을 복용하는 것은 무방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백신 이렇게 후유증이 젊은 층들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다 그러면 한 2, 3일 휴가 주는 게 낫지 않냐라는 의사들의 얘기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기업과 다니는 회사도 어느 정도 그걸 잘 받아줘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뭐 백신을 이제 접종을 하게 되면 예. 뭐 말씀하신 대로 일반적인 면역 반응에 의해서 이 사람이 굉장히 힘든 거죠. 그래서 발열이 있고 뭐 어떤 경우에는 뭐 구토감도 있고 또 근육통이 있고 하기 때문에 사실 일을 잘 할 수가 없겠죠. 네네.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도 이렇게 일을 잘 할 수 없는 사람이 이렇게 그런 사람을 이제 억지로 뭐 출근을 시킨다던가 이런 것보다는 이제 좀 휴가를 주는 것이 말씀하신 대로 합리적인 이제 선택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네. 것에 대해서 이제 방역 당국이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이 발열이 나고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실제로 이제 일반적인 내 면역 반응인 것이냐 아니면 뭔가 이상이 좀 생긴 것이냐를 스스로 판단할 시간이 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게 네. 이제 예. 예를 들면 백신 접종하고 나서 한 3일 정도는 좀 차도를 봐라 이렇게 예. 얘기하는 게 그 이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만약에 이렇게 좀 출근을 해야 되고 지금 당장 일을 해야 되고 하면은 이게 내가 지금 발열이 있는 것이 혹시라도 남에게 어떤 피해를 주는 혹시라도 뭐 또 다른 이제 코로나19에 감염이 된 것이거나 이런 것이 아닌가 뭐 이렇게 일반인 입장에서는 걱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병원에 간다든지 이렇게 진단을 받는다든지 이런 일들이 있는 것인데 지금 이렇게 1차적으로 일반적인 어떤 면역 반응이 있는 거에 대해서 또 의료기관에 가서 이제 좀 진료를 요구하거나 이런 것들이 사실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더더욱 이제 좀 어떤 부담을 늘리는 경우가 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더 휴가를 주는 게 필요하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어서 전반적으로 볼 때 결국 백신을 접종하고 나서 일어난 어떤 반응 때문에 이런 반응에도 불구하고 뭐 출근을 강행하는 것보다는 쉬는 것이 여러 사람에게 도움을 준다라는 결론 아니겠습니까? 예, 예. 지금 말씀드린 내용대로 하면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도 어떤 뭐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것들을 정해서 이제 기업에 권고를 한다든지 네.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이게 눈치가 보일 수 있잖아요. 2, 3일을 다시 백신 맞았다고 쉰다는 게 의료진 입장에서는 2, 3일 쉬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백신 접종자가. 제가 시간을 달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네. 왜냐하면 의료진들은 수술을 하시는 분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술장에 수술을 하셔야 되고 예. 진료도 저도 하루 종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제가 열이 39도면 환자를 제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예, 예. 그 피해는 환자도 가지고 저도 가질 수 있고 사실 현실적으로 저희 병원에도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네. 그러면 주말에 맞으면 좋은데 주말에 맞으려면 이 접종 기간이 길어야 돼요. 예. 모든 사람이 주말에 맞을 수 없으니까 지금 정해진 날짜에 무조건 맞아야 됩니다. 네. 예. 그러다 보니까 많은 좀 선생님들이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고 특히 전공의들은 하루 종일 당직도 하는데 쉴 수가 예. 없어서 여건이 되면 하루라도 조금 여유를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것이 근데 대치 인력이 없어요 의료진은. 그렇죠. 그래서 가능하면 주말에 좀 접종을 할 수 있게 이 접종 기간이 1, 2주가 아니라 한 달이나 이 정도 좀 시간을 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의료진의 현실적인 그런 부담이 있군요. 네, 맞습니다. 그럼 마지막에 요거 하나 짚어볼까요?
공무상 출장이나 뭐 파병, 중요한 경제 활동을 위해서 출국하는 사람들은 우선 백신 접종을 한다라는 이 원칙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경제 활동을 위해 출국한다. 어떤 게 중요한 경제 활동이죠? 그렇죠. 그냥 중요한이라고 얘기하면 사실은 그 기준은 주관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를 들면 저도 뭐 중요한 경제 활동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럼요. 예, 그런데 이제 방역 당국이나 정부에서 볼 때는 뭐 저 정도의 이런 활동은 이제 중요한 뭐 경제 활동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거고요. 일단 이제 파급 효과가 어느 정도 될 것이냐 이것이 첫 번째 기준입니다. 네. 이 중요한 경제 활동을 이제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요. 네. 그래서 만약에 이 사람이 해외에 나가서 뭐 다른 기업하고 좀 교섭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당장 지금 필요한데 그것을 못 하게 됐을 경우에 우리 기업에 어떤 타격이 된다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좀 봐서 이것은 정말 해외 출장이 불가피하다 예. 이렇게 판단이 되면 이제 이 백신 접종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허용한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국익의 측면에서 예를 들면 특히 이런 것들이 뭐 예를 들면 반도체다 뭐 이런 경우에는 반도체의 경우에는 특히 우리나라에서 사실은 좀 국가적으로 좀 키우고 있는 이런 산업 아니겠습니까? 네. 예. 그리고 이제 해외 여러 가지 시장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유동적으로 또 생산량이 변화하는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이게 또 해외에서 어떻게 좀 기업인이 뭘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어떤 좀 국익이 달라질 수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판단 이런 것들을 두 번째 기준을 놓고 판단을 하고요. 세 번째 판단 기준은 시점입니다. 이게 결국 지금 나가서 하지 않으면 이러한 피해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을 미룬다거나 해서 좀 피해를 발생시키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는 거냐. 예. 정말 지금 해야만 되는 거냐. 지금 나가야만 되는 거냐.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놓고 판단을 해서 필요성이 인정이 되면 예. 백신 우선 접종을 배려를 한다. 뭐 이런 논의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겠네요. 자, 이대 목동병원 호흡기내과의 천은미 교수님 그리고 김민하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